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자바를 이용해서 웹 개발할 때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해요. 바로 이제 알바를 좀 두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이제 제스퍼라고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그 제스퍼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서블릿을 조금 더 쉽게 개발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 다룰 내용은 바로 제스퍼를 이용한 서블릿 프로그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JSP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동안 JSP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스퍼라고 하는 알바생을 제가 둔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알바생을 왜 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알바생을 둠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JSP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의 학습 목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학습 목표는 이래요.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 사용자에게 응답을 하면서 이제 결과물을 돌려줄 텐데요. 그 결과물 돌려주는 게 웹문서잖아요. 근데 웹문서의 결과가 이렇게 썸은 12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문자를 문서로 보내는 거라면은 저희가 제스퍼랑 알바생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보내주죠. 보는 것처럼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HTML 구문을 이용해서 이런 결과물을 브라우저에게 보내주고 브라우저는 그 HTML 문서를 읽어서 이런 형태로 보여주게 되겠죠. 자,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뭐 HTML이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이거 문서를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HTML로 이루어져 있는 그 문서를 저희가 wri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만 저 뒤에 보이는 그런 형태의 문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기에는 굉장히 귀찮은 그러한 노가다성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엔 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걸 좀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에 의해서 자바 같은 경우에 이제 제스퍼라고 하는 알바생을 두고 있죠. 제스퍼라고 하는 알바생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일단 이 제스퍼라고 하는 알바생을 두고 나서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write.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코드 살짝 보시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가 칼큘레이터를 만들면서 그 get 요청에서 두 개 함수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제스퍼라고 하는 그 알바 소프트웨어가 대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제스퍼에게 이거 일을 시켜주면 돼요. 이것을 write라는 구문을 붙여서 서블릿 코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제스퍼가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런 형태의 그 HTML만 있는 그 페이지를 가지고 제스퍼에게 일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럼 일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제 그걸 아는 게 우리가 JSP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자, 그 방법은 간단한데요. 저희가 만약에 제스퍼에게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확장자만 JSP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출력할 녀석으로 생각을 하고 다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제스퍼는 그것을 언제 바꿔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 파일을 이제 서블릿 코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언제 바꿔줄 것이냐? 그거는 JSP가 이제 요구될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확장자를 갖고 있는 페이지를 요청할 때 그때 만들어주고요. 또한 URL 매핑은 이 파일명 그대로 이제 URL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서블릿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URL을 따로 했었기 때문에 실제 저장되고 있는 그 파일명과 URL명이 다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JSP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URL 이름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만들어진 서블릿 코드는 이 이름을 갖지 않고 이렇게 갖게 돼요. 이제 제스퍼가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실제 서블릿 코드는 add_jsp.java 파일로 이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진짜로 만들어진지 한번 구경도 해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HTML을 가지고 간단하게 확정자만 바꿔서 제스퍼에게 일을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걸 저희가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와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요 칼큘레이터의 두 get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내용이 칼크3예요. 요 녀석 한번 열어볼게요.
물론 유닛이 좀 바뀌긴 했어요. 저희가 오퍼레이터가 돼야 되는데 밸류레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굼을 좀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나눗셈과 곱셈을 이렇게 했었죠. 자, 그렇게 하고 밑에 내려오면은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구현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는 이거를 두 개를 만들면서 직접 라이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요 칼3를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름을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제 칼큘 여기다가 칼큘레이터. 자, 칼큘레이터라고 하고 확장자를 JP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OK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 calc3라고 하는 녀석이 복사돼서 calculator JSP라고 하는 걸 만들어졌거든요. 자, 요걸 여셔야 되고요. 기존에 열려있던 건 닫으시고 이걸 열어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건 순수하게 HTML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서블릿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두 개 함수를 만들고 여기다 write 함수 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걸 그냥 요청만 하라 이거죠. 컨트롤 누르고 F11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된 결과를 보니까 이제 JSP라고 한 확장자를 붙어 있는 그 페이지가 열렸죠.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이거는 그냥 HTML 아닌가요? 그 HTML 열렸으니까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순수하게 HTML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3 더하기 4가 아니라 이것이 계산돼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뭔지는 나중에 뒤에서 알게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HTML이었다면은 이 자체가 그대로 출력될 거고, HTML이 아니고 JSP라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잘 인식을 해서 이 결과물 7을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버는 이미 시작 중이고요. 요것만 고친 거기 때문에 요청할 때마다 달라진 게 있으면은 제스퍼는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재식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서블릿을 직접 만들 시절에서는 서블릿의 변경이 있으면은 그걸 다시 컴파일하기 위해서 서버를 재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오셔서 새로 고침만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보는 것처럼 7이 나왔어요. 와, 소스 한번 볼까요? 서버에서 받은 소스를 보게 되면은 그 결과물이 3 더하기 4가 아니라 7이 이제 서버에서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이제 이걸 서블릿 코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블릿이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결과물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버 탭에 오시면은 이 서버 항목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희가 오픈이라고 하는 거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 그러면은 이제 서버의 설정에 대한 정보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 코드를 만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파일을 또 추가하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이걸 선택을 하고 컨트롤 F11 눌러서 이걸 브라우저에서 열어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홈 디렉토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비스되고 있는 파일이 여기 있는 걸 보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걸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보고 있는 문서는 여기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문서는 개발할 때 사용되는 개발 디렉토리고요. 이것이 저희가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배포하게 되죠. 배포하게 될 때 톰캣의 홈 디렉토리로 옮겨지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톰캣이 실제 다른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제 톰캣의 워크 디렉토리에다가 두지는 않고 별도의 이제 복사본, 이클립스가 관리하는 별도의 운영을 위한 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녀석을 살짝 보시면은 여기가 있어요. 이게 배포 디렉토리예요. 실제 서비스 때는 그런 배포 디렉토리.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개발할 때 사용되는 임시 배포 디렉토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경로가 전체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워크스페이스에 가시면은 메타데이터가 있고 그 안에 플러그인즈 안에 요 서버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거 한번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 있죠? 자,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그 워크스페이스에 보시면은 여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메타데이터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 플러그인즈가 있을 거고요. 플러그인즈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 쭉 내려보시면 거의 밑단에 WST 서버 코어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WST 서버 코어.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그 템프 0이나 또 템플 1 이런 식으로 임시로 사용되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지웠다 삭제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 템프 1, 2, 3, 4 이렇게 일련번호 붙이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 코드들을 이 배포 디렉토리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템프 0, 1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템프 0, 1, 2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번째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톰캣이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와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톰캣의 디렉토리가 아니고 저희가 개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배포를 위한 그런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워크라고 하는 게 있죠. 워크가 제스퍼가 일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스퍼의 작업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제스퍼가 만들어낸 그런 파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카탈리나 안에 가보면은 카탈리나는 그 톰캣의 옛날 프로젝트명이었고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루트가 있고 org가 있고 아파치 JSP 좀 루트가 길죠. 거기 보시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그 JSP의 이름을 갖고 있는 녀석과 동일한 이름의 calculator underbar jsp.java라고 하는 파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클래스 파일인데 이거는 컴파일된 결과물이죠.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직접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 자바 파일만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 자바 파일을 슬쩍 드래그해서 여기다 둘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클립스에서 안 열리게 되면 메모장이라든지 다른 걸 열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와, 이거 제스퍼가 만들어낸 서블릿 코드예요.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만들어낸 코드를 보면은 클래스명이 calculator underbar JSP인데 확장하고 있는 녀석이 서블릿이 아니고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자기가 또 중간에 만들어낸 HTTP JSP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왔어요. 부모도 서블릿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녀석 가지고 얘가 또 이제 상속받아 가지고 만들어 냈는데 그래서 좀만 내려가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좀만 내려가 보시면은 와, 이게 출력 코드들이 보이는데 out.write 해가지고 쭉 써놨죠. 여기 역/r, 역/n 뭐 해가지고 와, 여기 속성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다 역술에 처리해줘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와,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그 JSP에 가서 만약에 이런 코드를 넣으려고 했다고 합시다. 뭐냐면은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초기값으로 3과 4를 대입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드를 넣고 싶었던 거고 얘가 출력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서블릿 코드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냥 출력될까요? 아니면은 서블릿 코드에 이런 변수를 선언해 줄까요? 얘 무조건 라이트 붙여줍니다. 무조건 라이트 붙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서블릿 코드를 만드는 그런 제스퍼는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출력해 달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하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출력할 것이 아니라 그냥 코드 그대로 삽입해 주길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사용되는 게 코드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은 꺾음새와 퍼센트,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퍼센트와 꺾음새로 표시해 주면은 이건 코드야, 코드. 이건 출력할 거 아니야. 이거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자바 코드로 내가 넣고 싶은 거니까 그대로 거기다 삽입해 줘. 출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저희가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스퍼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제스퍼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코드 블럭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코드 블럭의 종류가 몇 가지 되는지, 그리고 코드 블럭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게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 알아가는 게 저희가 이번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한번 저희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저희가 이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스퍼가 만드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얘를 손대면 안 되고 제가 옆에다 둘게요. 옆에다 두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JSP라고 하는 것만 통해서 얘를 손대야 됩니다. 그래서 JSP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다가 인티저 x는 3, 인티저 y는 4.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한 코드를 넣고 싶었던 거죠. 출력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스퍼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새로 침하게 되면 제스퍼는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상했던 대로 애석하게도 이걸 다 출력해주는 코드로 만들게 돼요. 자,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클립스가 코드가 바뀐 것을 알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 보입니다. 이 파일이 지금 방금 바뀌었다. 이거 다시 바꿀까요? 얘 리플레이스 해달라고 하면은 바뀐 코드를 보여줘요. 밑에 보시면은 바뀐 코드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저희는 이걸 이렇게 출력하기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때 제스퍼에게 얘는 코드예요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코드니까 그냥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write라는 그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얘를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지 않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저장을 하고요. 이걸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 가서 새로 호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력되는 게 없어졌죠. 자, 그럼 여기 와서 오른쪽 선택을 하고 클릭하면은 또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럼 리플레이스 해달라고 하면은 지금 117번째 라인에서 요게 그냥 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요거는 직접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제스퍼가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당하게 손보는 방법, 지시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구나. 그게 저희가 JSP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 JSP라고 하는 페이지 내에서 제스퍼가 올바르게 서블릿을 만들 수 있도록 코드 블럭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